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티 코리아 애드버킷 팀 골디메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요, 2022 LTS의 에디터에 변경점, 추가점을 대해 얘기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컴포넌트에 대한 추가와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2021 버전하고 2022 버전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렌더 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만나는 메쉬 렌더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2021에는 없던 2022의 모션 벡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벡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HDRP에서 이제 사용되어 왔던 이제 그런 속성이었는데요. 한 프레임에서 이제 다음 프레임으로 이제 게임 개체가 이동할 때 버톡스가 이동할 때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주는 벡터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쉐이더를 사용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뭐 이제 모션 블러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자, 그거를 오브젝트 단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카메라 모션 올리, 펄 오브젝트 모션, 그리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포스 노 모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스캔된 메시 벡터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D로 넘어가 보죠. 스프라이트 쉐이프 렌더러, 상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지형을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컴포넌트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스프라이트의 피봇, 그러니까 중점에 따라서 여기에 소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2에서는 직접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스프라이트의 중점만 됐었는데 이걸 센터에 할 건지 아니면은 스프라이트 에디터에 설정된 피봇에 따라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라인 렌더러 이펙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거는 바로 이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 이 마스크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인터랙션을 이제 잘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이렇게 이펙트 렌더러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은 라인 렌더러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트레일 렌더러입니다. 그래서 라인 렌더러, 트레일 렌더러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렌즈 플레이어 부분입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URP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지만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2021에는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자, 2022 LTS 들어서서는 조금 이 렌즈 플레이어를 초보자 분들도 컨트롤하기 쉽도록 조목조목 이렇게 속성들을 정리를 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속성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디오 플레이어로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비디오 플레이에서는요, 2022 LTS에서 업데이트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니티 콘텐츠 안에서 이 타임 스케일을 조정을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언스케일드 게임 타임이라는 속도도 추가가 되고, 아니면 뭐 영향 받도록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업데이트 모드가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었으니까요. 이 비디오 플레이어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팅 그룹도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2022 LTS는 소트 앳 루트라고 해서 이 하이라키 상에서 자식으로 존재하는 이 소팅 그룹이라 하더라도 이 소트 앳 루트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 해당 오브젝트가 루트가 되어서 다시 정렬을 할 수 있게끔 선택 사항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리 영역입니다. 일단은 리지드 바디 2D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2021에 비해서 2022에서 정말 도드라지게 추가된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이어 오버라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레이어의 충돌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를 사전에 설정했었죠. 어디에서? 바로 에디터의 프로젝트 세팅의 피직스 그리고 피직스 2D에서 콜라이전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사전에 설정을 했어야 됐고
항상 프로젝트 창이 들어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 반면 이제는 오브젝트 단위로 손쉽게 인스펙터에서 우리가 이 리지드 바디 안에서 이 레이어 오버라이드를 통해 직접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충돌을 하지 않거나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 2D에서만의 새로운 속성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토탈 포스하고 토탈 토크입니다. 자, 이거는 인스펙터 상에선 기재가 안 되는데 이 스크립트 상에서 우리가 직접 이 리지드 바디 변수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지드 바디 2D에서 점 찍고 토탈 포스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리지드 바디 2D에 적용되어 있는 힘이 얼마인지 우리가 벡터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새로운 벡터 2D를 통해서 이 토탈 포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회전력이라고 하죠. 자, 토탈 토크도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덮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콜라이더 2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 2D에도 리지드 바디 2D랑 똑같이 레이어 오버라이즈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지드 바디 2D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많은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어 오버라이드, 자, 프리오리티, 자, 우선도죠. 이 우선도를 설정하면은 그만큼 풀면 높을수록 이 오버라이드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보시면은 인클루드, 익스클루드 외에도 뭐 포스 샌드, 포스 리시브, 그리고 컨택트 캡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도큐멘트에 여기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포함되고 빼고 혹은 레이어 강제 보내기, 레이어 수신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도큐멘트도 한 번씩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트 2D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항목은 디스턴스 조인트 2D인데 사실 모든 조인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2021 LTS에는 없는 2022 LTS에서는 브레이크 액션이라는 새로운 속성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일단은 브레이크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사실 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붙어 있다가 어느 특정한 조건에 달성하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풀어지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풀어질 때, 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디스트로이를 해 주어야 이렇게 풀어졌지만은, 자, 이제 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 특정한 조건을 달성하면은 이 조인트 2D를 꼭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비활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만 보내고, 사실 이 조인트 2D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요런 다양한 옵션이 추가가 되었으니까요. 자, 조인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항목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니티 2D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맵 콜라이더 2D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보이는 옵션은 아니지만은 유즈 델루네 메시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속성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뭐 whether the collider use the 델루네 메시 알고리즘 or no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델루네 메시란 정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델루네 삼각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정말 불균형하게 파편화된 그런 메쉬, 폴리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델루네 삼각분할을 통해서 거의 정삼각형을 유지하는 그런 분할을 우리는 델루네 삼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짜잘짜잘하게 많이 파편화된 물리적인 이 콜라이더 메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정삼각형을 유지한 균형 있는 콜라이더 메쉬로 만들겠다.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적화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한 타일맵 콜라이더 2D에는 좋은 옵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D는 다 끝났고요. 그럼 3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에서도 역시 리지드 바디를 먼저 안 볼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도 레이어 오버라이즈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D하고 동일하게 include layer, exclude layer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프로젝트 세팅에서 피직스에서 콜라이전 매트릭스를 체크를 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콜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콜라이더는요, 이 레이어 오버라이즈 말고도 자, 새로운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프로바이즈 컨텍츠바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옵션은 서로 충돌을 할 때 이 컨텍츠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2022 LT에서 새롭게 개편된 피직스 디버그에서 그 뚜렷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료화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쓰지 않으면은 자, 요렇게 자, 컨텍츠가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체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자, 컨텍츠 어느 부분이 지금 접촉이 되었는가 그 컨텍트 지점을 이렇게 피직스 디버거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직스 디버거를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바이드 컨텍츠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게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티큘레이션 바디에 대해서도 몇 가지 추가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 메쉬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대한 자동적으로 이 질량을 잡아주거나 텐서를 잡아주거나 그런 옵션들이 추가되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오버라이드도 함께 추가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3D 물리까지는 같이 한번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I 내비게이션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에 비해서 2022는 이 내비게이션 쪽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드 컴포넌트에서 AI 쪽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자, 2021은 이렇게 에이전트, 옵스타클, 그리고 오픈 메시 링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면 2022에는 뭐 메시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볼륨, 그리고 서페이스까지 다양한 애들이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 시작하는 방법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2022부터는 아예 AI 내비게이션이라는 패키지로 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AI를 쓰려 하시면은 이 항목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 먼저 가셔서 AI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해 주셔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AI 내비게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AI, 자, 길찾기 로직은 내비메시가 먼저 장면에 깔려 있어야 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2021은 이 내비게이션 윈도우를 열어서 거기 중에서 이 베이크라는 탭을 열고 그 다음에 베이크 버튼을 눌러야지 이 장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시들을 통해서 그 윗면에다가 내비 메시를 깔았죠. 2022 LTS는 이 내비게이션 창을 굳이 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조절할 때만요. 내비게이션을 열고요. 보통 우리가 내비메시를 깔 때는 그냥 아무 오브젝트나 하나 만들어서 내비메시 서페이스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한 후에 베이크를 하시면은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장면 안에 내비메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2022 LTS만의 새로운 컴포넌트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내비메시 링크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 내비 메시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링크 컴포넌트를 말하는 건데요. 굳이 메시가 없어도 우리가 직접 컴포넌트에서 설정한 길이, 면적에 따라서 일단 연결만 되면은 거기에 내비 메시를 깔아주는 자, 링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도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비메시 모디파이어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타입을 바꿔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내비메시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타입을 나눠서 약간 구역 전령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편이 많은데요. 그거를 정말 쉽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내비메시 모디파이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같은 워크웨이블
자, 파란색이 있다면은 자, 하나만 오브젝트 선택하고 거기에서 모디파이어를 설치한 다음에 오버라이드 에리아를 다른 곳으로 바꾸고 다시 서피스에서 베이크를 하면은 간단하게 그 오브젝트에 대한 내비 메시만 다른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손쉽게 이 다른 타입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마다 단위가 나눠져 있죠. 그 오브젝트마다 말고 자, 우리가 원하는 진짜 커스텀한 영역에서만 조금 바꾸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쓰는 컴포넌트 바로 모디파이어 볼륨입니다. 자, 요거는 따로 이렇게 사이즈하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박스 콜라이드 마냥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오버라이드 다른 걸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오브젝트 단위가 아니고 정말 원하는 그 지역에 있는 내비 메시를 다른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정말 좋은 컴포넌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큰 변화가 일어났던 2D 애니메이션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2021 LTS에서는 거의 익스터미널 같이 아이콘도 없고 기능도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였는데, 자, 2022 LTS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아이콘도 새롭게 추가되었고 기능도 조금 변경이 되어서 정리정돈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프라이트 스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이렇게 본을 따고 메쉬에 연결을 한 다음에 잔면에 요 스프라이트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지정을 해놨던 그 본을 바로 여기에 생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스프라이트 스킨입니다. 그래서 본을 생성을 하고 회전만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스프라이트를 당기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쉽게 애니메이션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스프라이트 라이브러리와 연계된 스프라이트 리졸버입니다. 같이 한번 자료 영상 보시죠. 지금 제가 아래에다가 놓아둔 거는 스프라이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태그에 다른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따로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것을 장면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오브젝트마다 스프라이트 리졸버라는 것을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이트 리졸버를 통해서 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테마별로 스프라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한 정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스프라이트에 한해서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태그만 지정해두면 되고 라이브러리만 바꾸면은 알아서 태그는 유지하고 스프라이트만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타입, 같은 형태의 스프라이트, 뭐 아니면은 본이 있는 휴머노이드 그런 이제 2D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스킨을 만들 때 이 스프라이트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바꾸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서 스프라이트 리졸브만 잘 사용을 하셔서 여러 가지 테마, 여러 가지 스킨 손쉽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022 LTS에 대한 변경점 이렇게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2022 LTS 계속 이제 버그도 계속 고쳐 나가면서 정말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서슴지 마시고 2022 LTS 함께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상으로 유니티 코리아의 애드보키 팀 골드메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